김문수 후보님. 네. 예, 이 대북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자유를 옹호하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주장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진위가 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연평도나 이제 서해 도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도발들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런 서해 도서에 우리가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같은 것을 개설하면은 이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북한이 공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이런 것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답변 시간 주셔야 아직까지 됩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이야기에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어력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도 이 서해와 가깝기 때문에 와서 그 카지노 같은 경우에 수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말 존중해야 되는 또 섬세하게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님, 네.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엄청나게 살상당하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냐. 지는 것보단 낫겠죠. 그다음 그거보단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소위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힘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겁을 주고 막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 공영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접경지를 두 곳을 들렸습니다. 파주하고 철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남방송 그리고 오물풍선 네. 이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을 하고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 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핵무장이라면 핵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핵무장을 해야 균형을 이루죠. 핵무장을 아닙니까? 안 하더라도 한미 또 동맹 핵무장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다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제가 입장은 지금 제가 이제 들은 핵무장 바로는 반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매우 과격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핵무장 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주장하신 걸로 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까? 주장한 바 없어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는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하자는 쪽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해결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한미 간의 협의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네. 할 수 있으면 자, 하도록 이랬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랬다 뭐 핵무장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를 공약했어요? 그렇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가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핵 잠재력 확보라는 거는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제가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교정을 해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사용 후 핵 폐기물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축약해서 관리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모른다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물어보겠습니다. 거를 저는 원자력 발전소와 하겠습니다. 플루토늄 처리하는 데든지 규칙을 농축하는 데 지켜가면서 다 하시면 가봐서 주도권 토론이므로 질문하면 네. 됩니다. 질문하면 또 답을 해주세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 공약하셨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핵 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 나토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핵 잠수함이든지 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북한 보고 비핵화해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이거 민감 국가를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사실은 그런 길도 봉쇄가 되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자. 미국이 수용 가능한 걸 하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던지고 여기서는 핵무장 얘기했다. 저기 가서는 또 핵 잠재력 확보 뭐 이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적경지에 가봤더니 네. 군사적인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네. 민통선 안으로의 그 출입 자체가 군 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이 출입 자체가 너무 통제되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네. 자, 이 접경지에서의 이 대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적경지의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북 비라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대단한 우물 풍선이 날라오고 또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그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긴장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게 기무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방첩사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지론지였습니다. 자,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그 처벌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고칠 건 고쳐야지. 예. 폐지하면 더 그럼 좋아하는 건 묻겠습니다. 간첩만 네, 좋아하죠. 네.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든지 우리가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교육, 과학, 기술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네. 린치핀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네, 시간이 다 점을 돼가지고 강조하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해요. 예,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뭐 올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조건을 그러니까 가지고 올릴 수 더 있다는 얘기 줄일 수도 아닙니까? 있고. 그거는 그냥 상당히 대답을 하시죠. 가변적이고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말 돌리지 우리가 마시고. 미국의 네.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제가 우리만큼 다시 벌어들일 할 수 있습니다. 테니까 예. 또 자, 이런 사태 때문에 한미는 작년 10월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았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미국과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죠. 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미국과 제가 한국의 질문한 게 아닙니다. 답변 지금. 시간 30초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답변하세요. 네.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주한 미군이고 네. 또 주한 시간 상공회의소 다 됐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참 유감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협정을 끝내놨는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또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 끌려다닙니까? 이걸 무슨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건 인권 외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아이로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 산업 연수행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13년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맞죠? 맞죠? 답변을 해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제시하는 겁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폐지된 거 답변 맞죠? 주셔야죠. 답변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10초 내로 질문해야 또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 연수행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폐지했습니다. 것은 TFWP 제도 네, 이제 답변해 자, 주시죠.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질문을 30 하고 보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예.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질문을 결국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국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답변을 드려야 아니 됩니다.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네. 왜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아니 여전히 답변 지속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아니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네, 권영국 후보의 수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답변 시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아니 이건 수도권 매너가 너무 토론.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장해 배려가 주시고 아니라 이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안 정확하게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